안녕하세요. 참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부동산 뉴스 읽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연내 수도권 집값 0.8% 떨어진다. 전셋값 보합 전망. 뉴스 1회 20년 1월 21일 11시 뉴스이고요. 전세대출 규제 첫날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고객님. 아시아경제 2020년 1월 21일 11시 22분 뉴스.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등 낡은 주거지 개선 사업 확대 2:1 20년 1월 21일 13시 52분 원룸 월세 홍익대가 가장 비싸고 서울대가 가장 쌌다. 아시아경제 20년 1월 21일 8시 55분 뉴스. 이렇게 4편의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주요 뉴스인데요. 연내 수도권 집값 0.8% 떨어진다. 전셋값 보합 전망. 뉴스 1회 20년 1월 21일 오전 11시 뉴스입니다. 감정원 2020년 전망, 지방 집값 1% 하락, 전세값 1.2% 하락, 보유세 부담, 올 하반기 고가주택 가격 조정 가시화. 서울은 뉴스원 이동희 기자입니다. 2020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서울 강남지사 사옥에서 2019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집값은 0.9% 하락할 전망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0.8%, 지방은 1.0% 하락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둔화가 예상되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수준은 현 시세의 3에서 4% 수준으로 순자산의 감소 영향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0.4% 하락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보합을, 지방은 마이너스 1.1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최근 1, 2년 사이 일부 지역 주택 재고수 감소로 전세값이 상승했으나 올해 입주 물량은 예년과 유사하고 기존 공급 물량이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등 공급 기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81만 건보다 소폭 감소한 80만 건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은 0.36% 하락했다. 수도권은 0.45% 올랐고 지방은 1.09% 하락했다. 전세값은 전국이 1.26%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은 마이너스 0.76%, 지방은 마이너스 1.72%로 나타났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전세대출 규제 첫날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고객님. 아시아경제 1월 21일 11시 22분 뉴스입니다. 9억 초과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첫날 폭주하는 전화에 은행 마비, 부동산 카페도 문이 쏟아져, 전문가 고금리 전환 부작용 우려, 주택 보유에 따른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무주택자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전세대출 대출 유지, 기존 가능 변경 불가, 1주택자 추가 주택 매입, 전세대출 대출 유지, 기존 가능 변경 불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전세대출 이사 증액, 기존 가능 변경 가능, 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단순 연장, 기존 가능 변경 가능, 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이사 증액, 기존 가능 변경 불가. 아시아경제 조광욱 기자, 최송년 기자입니다. 아직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설 연휴 이후 다시 문의해주세요.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를 걸었던 A씨가 받은 답변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지만 30분이 넘도록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시행 첫날인 지난 20일 일선 대출 창구는 표면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하루 종일 강화된 대출 규정을 묻는 전화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소재 지점은 빗발치는 전화 문의에 대응하느라 다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A은행 강남구 대치동 영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규 상담
건은 없었다면서도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용 고객들의 기한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측은 신규 대출 길이 막힌 일부 고객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묻는 문의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은행의 서초동 영업점 직원도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대출 진행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도 잇따른 등 고객들의 불안감이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고객은 담보 인정 비율 LTV 제한으로 보유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대출받지 못해 공경에 처했다며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입주를 포기한 채 당분간 월세로 살거나 아예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1216 규제 이전에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LTV 한도를 40%로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전날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92만 명 회원의 부동산 스터디와 80만 명 규모의 아름다운 내집 카페에는 신규 전세대출이나 연장 여부 등을 묻는 게시글이 100건에 가까이 올라왔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많았다. B씨는 규제 시행일인 20일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를 20일 이후에 했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며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등기가 완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고금리 대부업 영업도 활개를 치는 분위기이다. 전세대출 관련 게시글 대부분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쪽지 주세요. 금리 파격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전세대출 80%까지 맞춰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영년금융그룹이라는 한 대부업체가 링크한 홈페이지에 방문하니 한도 특판으로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비율 LTV를 60%, 80%를 끼워 맞춰줄 수 있다고 홍보 중이다. P2P 대출을 권하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심겨운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중산층이 위험도 높은 고금리 대부업을 갈아탄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가 모두 적용된 전면적인 대출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광욱, 최동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동네 뉴스인데요.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등 낡은 주거지 개선 사업 확대. 이데일리 1월 21일 13시 52분 뉴스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4곳 지정, 은천동, 청림동, 구이동, 월계동 등.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4개 동 일대를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으로 신규 지정했다. 관악구 은천동 일대와 청림동, 광진구 구이동, 노원구 월계동이 지원구역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지정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구역은 앞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관례 조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가결로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일대와 청림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이동 최고고도지구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가 지원구역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20년 이상 저층주택 60% 이상인 정비구역 해제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서울시로부터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 깔끔주택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 50에서 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 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연 0.7%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요. 원룸 월세 홍익대가 가장 비싸고 서울대가 가장 쌌다. 아시아경제입니다. 부동산 앱 다방 2019년 서울 원룸 월세 추이 발표. 지난해 다방 등에 등록된 110만여 개 원룸 매물 분석. 대학생 방학 시즌에 가격 상승세 두드러져 7월 강남구 홍익대 월세 최고가 기록.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대학가 중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홍익대 주변인 반면 서울대 인근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새학기 개학 2달 전인 1월과 7월에 월세 가격이 높았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해 등록된 서울시 전용 33제곱미터 이하 원룸 매물 약 110만 개를 월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모든 매물의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원룸의 대표적인 수요층인 대학가의 경우 홍익대 주변 월세가 최저 51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는 건국, 경희, 한양대 등 다른 대학가 월세 최고치보다 높은 금액이다. 서울 시내 10곳의 대학가 중 가장 저렴한 곳은 최저 가격이 36만 원인 서울대와 중앙대 주변으로 홍익대 주변에 비해 15만 원 저렴했다. 월세가 가장 비싼 시기는 7월이었다. 1, 2, 6, 12월이 그 뒤를 이었다. 월세가 가장 낮은 달은 5월이었다. 강규호 스테이션 3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팀장은 원룸의 주수요층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입학, 봄, 복학, 졸업, 취업 등이 몰린 여름과 겨울에 월세가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전체적으로 강남권의 월세가 단연 높았다. 강남 서초구의 최고가는 68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금천구 36만 원의 2배에 가까운 시세이다. 동부권 도봉 강북구, 서남권 금천, 구로, 관악구는 연중 최고가가 40만 원을 넘지 않았다. 서울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월세 변동폭이 가장 큰 곳은 중구였다. 최저 가격은 2월 48만 원과 최고 가격은 5월 67만 원 차이가 19만 원에 달았다. 대학이 밀집해 서울 서대문구와 동작구 역시 상대적으로 연간 월세 변동폭이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임온유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 급하게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뉴스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내일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